제인의 비명소리가 지하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는 칼을 들고 제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리는 왜 이런 짓을? 말이 많네. 조용히 죽어. 남자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갑자기 지하주차장에 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면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인 씨. 도윤이 차에서 뛰어내려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제인은 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누구야? 왜 끼어들어? 남자가 도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제인 씨를 해치려는 당신이 누구죠? 도윤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위험했어요. 도윤 씨 조심해요.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도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재빠르게 피하면서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제인이 미리 신고를 해놓았던 것이죠.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손들어. 무기 버려. 경찰관들이 일제히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떨어뜨리고 항복했어요. 강제인을 해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인은 도윤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괜찮아요, 제인 씨. 이제 안전해요. 도윤이 제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남자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박미숙의 조카였고 감옥에 있는 세리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리와 박미숙 모두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경찰관의 말에 제인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리가 끝까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슬펐거든요. 그날 오후 제인은 마지막으로 세리를 만나러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제인아, 미안해. 세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어요. 세리야, 왜 그랬어? 지호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잖아. 미숙이가. 박미숙이 계속 부추겼어. 너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세리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제인은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정말 끝이야. 지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해. 알아. 이제 정말 끝이야. 지호 잘 부탁해. 세리의 눈에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태호와 지호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제인과 도윤, 그리고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지호야, 미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제인이 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인 이모. 저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될게요. 지호의 순수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태호 씨, 지호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이태호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지호와 이태호가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었죠. 그날 저녁 제인은 은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모든 일을 정리했어.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인은 은호의 사진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 도윤 삼촌이야. 은호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은호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엄마를 용서해줘. 복수에만 매달려서 은호를 제대로 애도해주지 못했어. 제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엄마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은호가 원했던 대로 웃으면서 살 거야. 그때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 씨, 여기 계셨군요. 도윤 씨. 은호에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엄마를 잘 지켜드리겠다고 약속드리려고요.
도윤도 은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삼촌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 약속할게. 제인과 도윤은 손을 잡고 은호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죠. 한편 YL그룹에서는 제인의 취임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미란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갔고 대회 이미지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승우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진짜 후계자감이 되었어요. 승우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철부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저도 이제 누나를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승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성과 미란, 승우, 그리고 제인과 도윤까지.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가족 식사였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오성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인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인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네. 제인 씨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신대요. 그때 승우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유경 누나와 다시 만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최근에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승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승우도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미란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인과 도윤은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요. 제인이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은. 제인 씨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신 거죠. 도윤의 말에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다음 달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드디어 진짜 행복한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자영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영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돌아오면서 딸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인이 어머니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집으로? 자영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 제가 결혼해요. 결혼? 누구와? 도윤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자영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엄마가 그렇게 바랐는데. 바로 그때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자영은 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인이를 사랑한다고? 네,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 제인이가 웃을 수 있게 해줘. 자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윤희의 치킨집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승우와 유경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승우야, 정말 유경이랑 잘 되고 있어?
오성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서로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승우의 대답에 오성은 뿌듯했습니다. 유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미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는데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곧 약혼할 예정이에요. 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언제? 다음 달에요. 누나 결혼식 끝나고 바로요. 승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윤희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 유경이는 좋은 아이야. 승우가 잘 만났어. 고마워요, 윤희 이모. 그날 저녁 제이는 아버지 규철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딸이 드디어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정직한 경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고 가족이라는 걸요. 제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바로 그때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 씨, 여기 계셨군요. 도윤 씨,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도윤도 규철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될 김도윤입니다. 제인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감옥에서는 황기찬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편지는 제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에게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은우를 잃게 만든 것, 당신을 배신한 것, 규철 회장님을 해친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지호도 이태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태호가 해줄 거라 믿습니다. 제인, 제발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황기찬. 편지를 다 쓴 기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죠. 한편 미국에서는 이태호와 지호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학교 정말 좋아요.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빨리 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지호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기뻐. 이태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빠, 제인 이모한테 편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제인 이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호는 열심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인은 기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 씨, 기찬 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제인이 도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사과인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답장을 써야겠어요. 마지막이라면. 제인은 기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기찬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평안하게 지내요. 저도 행복하게 살 테니까 기찬 씨도 남은 시간 평안하게 보내세요. 은우도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있을 거예요. 강제인. 그날 밤 제인은 도윤과 함께 결혼식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제인 씨, 내일이면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네요. 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제인 씨, 후회하지 않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도윤 씨와 함께하는 게 제가 내린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뭐가요? 제가 과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서 평범한 행복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도윤은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저희는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부부가 되는 거죠. 고마워요, 도윤 씨. 도윤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날 밤 제인은 마지막으로 은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정리할 때였어요. 은호의 장난감과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인은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 너도 하늘에서 축복해줘. 제인은 은호의 사진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제인은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긴장되나?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 네, 조금요. 제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니까. 미란이 제인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제인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처음에 복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그때는 증오와 분노만 있었는데 제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거니까. 고모 덕분이에요. 고모가 옆에서 지켜봐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인아, 혹시 후회되는 건 없어? 후회요? 황기찬이나 강세리에 대해서 말이야. 더 확실하게 복수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제인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들만큼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아서요. 미라는 제인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제인이야. 내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어. 바로 그때 승우가 흥분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형이 사라졌어. 뭐라고?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 이모가 방금 전화했는데 도윤형이 오늘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휴대폰도 꺼져 있고. 제인은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말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미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찾아봐야겠어. 승우야, 도윤 씨가 자주 가는 곳들 알아? 병원이랑 집, 그리고 바로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제인 씨죠? 김도윤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어떻게 됐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다만 내일 결혼식은 어려울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도윤 씨는 어디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죠. 혼자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제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혹시 또 누군가 도윤 씨를 잡고 있는 것 같아. 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전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승우가 말했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너무 위험해. 미란이 만류했지만 제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도윤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제가 가야 해요. 30분 후 제인은 문자로 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한강 근처의 낡은 창고였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도윤이 의자에 묶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도윤 씨. 제인이 달려가려 하자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딘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강재인 씨, 반갑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도윤 씨를? 저는 서진호입니다. 황기찬의 전 변호사죠. 제인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해외로 도망쳤던 변호사였어요. 서진호. 당신이 왜 여기에? 저도 황기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황기찬은 반성하는 척하면서 편안하게 감옥에서 지내고 있고 당신은 행복하게 결혼까지 하려고 하고.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윤 씨를 납치한 거예요? 납치라고 하면 좀 거하고. 잠시 모셔온 거죠. 서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황기찬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비자금이요? 황기찬이 해외에 숨겨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제인은 당황했습니다. 비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 비자금만 모를 리 없잖아요. 서진호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라요. 저는 복수만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도윤이 입에 테이프를 떼고 소리쳤습니다. 제인 씨, 위험해요. 이 사람 완전히 미쳤어요. 닥쳐. 서진호가 도윤을 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요.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정말 몰라요. 제인이 절규했지만 서진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서진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이 창고를 폭파시킬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제인과 도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미쳤어요. 왜 이런 짓을?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거든요. 서진호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었어요. 누가 신고했어? 서진호가 당황했습니다. 저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제 포기하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다 같이 죽을 거야. 그가 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서진호는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특공대원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어요. 서진호 납치와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제인은 급히 도윤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네, 제인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경찰이 왔어요? 승우가 추적해서 신고했나 봐요. 정말로 승우와 미란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누나, 도윤 형, 괜찮아? 승우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미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호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강재인, 너희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황기찬의 저주가 계속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제인 씨,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식 전날에 이런 일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승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일로 미룰 수는 없어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제인은 마침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지막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백화에서는 드디어 제인과 도윤의 아름다운 결혼식과 함께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완결될 예정입니다.